녹음하고 뭐 요즘 또 이제 저희들은 이 자료 정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제 한 뭐 50년, 100년 좀 지나더라도 누군가 이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해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한 4년째 지금 이런 작업을 뭐 기록을 남길 만한 말씀 드릴 게 없는데. 근데 각자가 이제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람마다 이제 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들은 기록 남겨놓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종합해가 또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뭐 또 초창기 같이 활동하신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. 사실 60년대 입사해가지고 뭐 거기 한 부분들이 그렇게 뭐 지금 또 생긴 이 시간이 또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. 네. 살아계신 분들 우선 차 한 잔씩 드세요. 네. 제가 뭐 몇 가지 질문지 몇 가지 왔는데 어떤 뭐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. 그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예. 더 잡수요. 더 잡수. 예. 회장님 마시 예. 시간 되겠습니다. 네, 잠깐만요. 저희는 이제 이런 작업을 2012년부터 아, 네. 4년 정도 됐습니다. 대학원에 이제 그 또 우리 창업에 돌아가신 이제 울산대학교는 이제 설립자이시고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5, 6년 지나다 보니까 뭐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이게 남긴 자료들이 거의 없잖아요. 뭐 정치하는 분들이야 자기 글 쓰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20세기를 조명할 때 뭐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박정희 이런 분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고는 이제 20세기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. 근데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도 굉장히 많잖아요. 사실 여러 가지 문헌들로. 근데 기업가들의 기록이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지금 정치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인데 또 뭐 우리 전 총장의 판단은 한 100년 뭐 200년 흐르게 되면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지금 총장이 누구세요? 지금은 이제 그 오연천 지금 서울대 총장 하시던 분. 그 전임이 이제 이철 총장이라고 서울 그 의대 아산병원 병원장 하시는 분 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 연구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그 초창기에 같이 활동하신 분들은 저희 인터뷰를 한 20여 분은 했는데 일단 각자가 이제 자기 사업 파트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좀 뵙고 싶고 특히 이제 또 회장께서 이제 이 끝부분 또 현대 정권에 또 좀 몸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금융 쪽은 거의 인터뷰는 거의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 관련들 뭐 몇 가지를 좀 여쭤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귀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구슬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일단 이제 코치는 구슬자 회장님은 저는 면담자 우리 또 정주영 회장님 창업자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정리하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구슬자 유년 시절 뭐 태어난 곳, 뭐 생년월일,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우리 태어난 건 여기에요. 일산 서구 구산동. 옛날 고양시. 예, 여기 고향에 와서 삽니다 지금. 한 50년, 50여 년 저 바깥으로 돌다가 이제
2000년 초에 이사 왔어요. 그 옛날 본절하면 이제 고양시 구산동 이렇게 됩니까? 고양시 송포면 구산동. 송포면 구산동. 네. 지금은 이제 일산 서구 구산동 이렇게 돼 있죠. 예. 그 가족 관계 어떻게 돼? 그때 구적 고향 어떤 가족 우리 고향이 네, 어릴 때. 예. 어렸을 땐 뭐 거기 이제 오촌들 뭐 저 작은 아버지 사시고 이제 우리는 형제밖에 없어요. 제 밑으로 동생이? 저 4살 밑에 거기 우리 고향 집에 살고 있고 나우가. 예. 그럼 혹시 뭐 이 고향이 있으니까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은 좀 있습니까?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뭐 그 당시가 너무 못 살던 때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뭐 고생하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. 즐거웠던 건 없고. 정확하게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음력으로 하면 이제 34년 5월 9일. 호적에는 이제 1년 늦게 해가지고 35년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35년 돼 있어요. 예, 예. 그럼 우리가 뭐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6.25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. 그럼 그 부친께서는 농사를 지었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는 뭐 소장농이죠. 예. 소장농으로 저걸 하셨는데 네. 지금도 내가 지금 그 의문을 갖는 거는 우리 그 한 20여 되는 시골 동네에 중학교를 보낸 사람이 없어요. 예. 전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만뒀는데 그 당시 소장농으로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를 어떻게 중학교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도 참 그게 놀랍다고요. 그럼 오랜 동안 직장생활 하셨는데 뭐 굴수자에게 가지고 가치관이라든가 마음면 같은 게 뭐 있습니까? 이거는 뭐 가치관보다도 그냥 지금도 얘기하는 게 정직해야 된다. 예. 또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산다. 네. 그런 주의입니다.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? 요즘은 그 뭐 아들아이하고 같이 이제 저 통신산업이라고 예, 예.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다가 한 월급은 쭉 작년 말까지 타먹고 있었지만은 작년 말로 그냥 끝냈어요. 예. 끝내고 다 아들한테 그냥 상속해주고 예.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 딸들한테 조금 지금 논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계기에 천주교에 입교하게 돼가지고 예. 87년 부활절 때 이제 영세받고 상당히 열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럼 주로 이제 요즘은 성당 왔다 갔다 하시고. 성당은 뭐 사목회장도 한 4년 했고 그 건축도 했고 이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예. 우리 자료를 보니까 고려대학교 경제학 58년도에 졸업을. 예, 예. 네. 졸업 후에 뭐 첫 직장은 어디 났습니까? 첫 직장은 그때 이제 그 취직 시험이라고 처음 본 게 흥업은행. 지금은 한인은행 전신입니다. 흥업은행. 네. 흥업은행에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. 그래서 시골 가 있다가 이제 영장 나오니까 군대 갔다가 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뭐 별로 직장이 없었고 을지로 이과에 있는 그 고등공민학교 교직 생활을 한 1년 했어요.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동성제약이라고 있습니다. 동성제약. 예. 지금도 있는데 양기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 염색약 제일 유명했고
하여튼 66년 65년 말까지 거기 있었어요. 만 5년을. 예. 그러다가 이제 그 현대건설의 그때 재무담당 이사로 계시던 박영욱 이사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현대건설로 와서 근무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. 예. 그 사실 제약회사라는 게 대우도 아주 형편없었고 그래서 예. 아유 뭐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가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66년 1월 1일부로 현대건설 재무과장 대리로 가게 됐죠. 1월 1일부로. 네. 그럼 그때는 어떤 뭐 우리가 공채하고 특채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. 사실 현대건설. 그때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한 2, 3년 전부터 현대건설도 공채 시험을 봐서 예. 뽑고 그럴 때예요. 예. 저는 이제 그런 소개로 그냥 특채 형식으로 간 거죠. 예. 근데 뭐 60년도에 이제 그 입사 당시 회사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? 현대건설의 분위기는. 그 제약회사 연 매출이 뭐 6천만 원, 뭐 7천만 원 그렇게 하던데 있다가 거기 가니까 뭐 그 지금 개동사업 그 예. 7층인데 거기 이제 사무실에 뭐 씩씩씩 하고 이제 그 저 겨울에 뭐예요 저 스팀 나오고 그런 게 아주 그 상당히 좋았어요. 예. 그러고 이제 점심 때 밥 해주죠. 그러고 열심히만 일하면 그냥 월급 승진 뭐 이런 건 자동적으로 되고 신났었죠. 네. 그럼 60년 1월 1일 갔을 때 뭐 혹시 입사 동기 이런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? 오랫동안 같이 한 분은. 그 당시는 입사 동기라는 사람은 없었죠. 예. 저는 이제 혼자 거의 재무과장 대리로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재무팀에 있던 분이 이제 박영욱 예. 네, 그 당시에 재무이사 그다음에 최수일 나중에 현대중공업 예. 사장하던 그 양반 또 저보다 나중에 저 이현태 실장 예. 그거 왔었죠.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사장하던 김동윤 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료로 있었죠. 아, 예. 그럼 이제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뵈시는 건 이제 재무과 과장 대리로 이제 가시죠. 예. 그때 뭐 재무과는 돈을 다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그게 그게 제가 학교를 상업학교를 나왔는데 그 2년으로 해서 하던 월급제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거기 가서도 이제 재무 그 교환 맡고 뭐 업체 돈 지불하고 재무 계획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. 주로. 그 당시 주로 이제 현대건설에서 주력 사업으로 뭐 추진하고 있었던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거 같습니까? 가장 큰 사업이라는 게 현대건설 하나밖에 없었죠. 현대건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. 근데 주력 사업은 또 주력 사업은 국내 건설 주로 하다가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지가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인가 태국에 파타니 나라티와 그 외국 공사 그 처음 나간 거죠. 예. 그때 이제 이명박 예. 사장도 그리 나가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몇 년 후에 이제 월남 그 전쟁 터지면서 월남 소도시 건설공사 뭐 세탁공사 여러 가지 맡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그 외국에서 벌어 들어온 돈도 그 당시에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었죠. 네. 그 당시 이제 그 입사했을 그 당시 현대건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? 66년 뭐 60년 그 당시에. 현대건설 규모는 하여튼 우리가 있던 그 제약회사에 비하면은 뭐 한 몇백 배 됐으니까 예. 그 규모가 외역이 얼마였을지 그런 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예. 하여튼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서 뭐 단연 어떤 당연히 으뜸이었었죠. 으뜸이었어요. 네. 한참 성장하는 과정이었었고. 예. 그럼 입사하셔가지고 우리 창업자와는 뭐 처음 만남이라든가 처음 본 적은 언제 처음 뵙게 됐습니까? 처음에 저를 특채를 하게 되니까 예. 정인영
부사장. 네. 그때 정주영 씨가 이제 사장이고 네. 정인영 그분이 이제 부사장에서 그 양반이 저를 인터뷰했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에 있는데 왜 옮기려고 그러냐. 그래, 아이, 뭐 너무 지웠고 하여튼 뻗어나가는 이런 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. 그래서 거기 외역이 얼마냐. 그래서 7천만 원인가 그랬다고. 아유, 그게 무슨 제약회사가 그거밖에 안 돼요?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외국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하여튼 서류 올리라고 그래. 그게 다입니다. 그게. 그러고 이제 재무과장 대리를 하니까 이제 뭐 수시로 정주영 회장님 찍고 이제 인터폰 들러가지고 여봐 저 보수 100만 원짜리 10장 가져와. 배란간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럼 은행에 뛰어가서 이제 그거 해다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과장들보다는 그 오나들하고 그 접촉이 그런 면에서 잦았었죠. 그때 처음 뵀을 때 또 일을 좀 초창기 하면서 느낀 뭐 그 이미지라는 거 그건 어땠습니까? 그게 이제 저는 그 재무과장 대리지만은 초창기 간부 회의서부터 그 지금은 사장단 회의입니다. 그게? 예. 그 처음부터 거길 참여를 하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쭉 보고하는 걸 들으시고 그 즉석에서 지시를 하시는데 예. 정말 빨랐어요. 예. 그래서 역시 이런 큰 일을 하신 분들은 저렇게 머리가 비상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일단 그럼 사장회의 이런 데는 참여 많이 현장에 뭐 가보고 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? 현장은 전국에 있는 현장 격리들이 저한테 와도 예. 돈을 타가야 되니까 예. 뭐 수시로 뭐 술 먹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그 어떤 때는 이제 현장에서 놀러 오라고 그래요. 그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제3환경고 건설공사. 예. 그 제3환경교가 지금 저 한남대교입니다. 예. 그거 놀 때 거기를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, 그 한강을. 예. 그래가지고 압구정동 가서 뭐 참외 먹고 여기 을지로 입고 와서 이제 맥주 한번 시컷 먹고 그런 생각은 납니다. 야, 예. 그때 이제 그 현장 지금 돌아갔지만 양봉홍 씨라고 그 양반이 그 과장 그때 이제 과장 됐을 때예요. 그 여기다가 그냥 당신 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땅 좀 사놓으라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그래. 아유 채미 와서 뭐로 사냐고 나 돈도 없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럼 그 당시 이제 어떤 회의에 들어가 보면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? 회의 분위기는 회장님 저 정주영 사장님 그냥 거의 원맨쇼죠. 원면서. 그거 어떻게 됐어? 그럼 이제 대답하면 그걸 뭘 그따구로 해 막 병식었지. 이런 식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대답하면 이제 후살이 진통 먹고 분위기는 좀 아주 엄한 그런 편이에요. 예, 엄한 편이고 그러나 말 걸 건 다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. 사장님들의 네, 사업에 대해 가지고. 네. 일단 뭐 이제 우리 구슬자의 이제 뭐 회사 그 워터제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네. 창업자의 개인적 문제는 따로 네,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 70년에 현대시멘트 관리부 부장을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. 예, 예. 70년에 예. 그 옮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? 그 지금 그 재무과장을 하다가 그 외국 공사를 담당하는 관리과장을 하고 있었어요. 그 예. 경리부의 외국 공사 관리부 저 관리과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시멘트 그 이기용 상무라고 그 양반이 오시던 이제 그 경리 담당 그때는 벌써 상무 되셨죠. 예. 그 양반하고 뭘 수근수근 하더니 현대시멘트로 발령났으니까 그리 가라고. 네. 그 무슨 뭐 현대그룹의 인사가 다 그렇지만은 현대시멘트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너 가겠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네. 발령 내놓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지.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나 현대시멘트가 그때 굉장히 고전을 떠요. 아, 왜냐하면 그 시멘트는 넘쳐나는데 또 공사가
각 그 지역에서 퍼져가지고 시멘트는 수요는 엄청난데 철도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예. 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. 아, 생산을 했는데. 네, 생산했는데 그 시멘트는 쌓이고 실어오지는 못하고 그래. 맨날 철도청에 가서 이제 그 차량점 우리 회사 더 달라고 이제 그거 외교하는 사람 뭐 그런 식이었었죠. 그런데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. 그 같은 뭐 관리부장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. 갔는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현대건설 시멘트부에 있던 거를 현대 시멘트 주식회사로 예. 독립 그 시키는 개시전표부터 제가 끊었습니다. 그러게 이제 독립이 됐죠. 아, 현대시멘트가. 예. 그럼 현대시멘트를 보니까 현대는 1958년도에 시멘트 사업부를 만들고 네, 단연공장. 네, 네. 그게 나중에 현대시멘트를 이제 바뀌었죠. 그렇죠. 그 당시 이 현대시멘트는 그 회사 규모라든가 네. 그룹 내 어떤 그런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였습니까? 현대건설 시멘트부에 있었으니까. 아, 현대건설 시멘트 그렇죠. 돼 있어요. 그러다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회사를 독립. 정순영 회장한테 주면서 현대 시멘트 주식회사로 독립시키는 거죠. 근데 그때 당시에 시멘트 업계에서는 쌍용양해가 뭐 100만 톤인가 그렇고 성신 이런 데가 4,50만 톤. 현대 시멘트는 충북하고 현대하고 어딘가하고 20만 톤씩 한 5위 뭐 6위 그렇게 됐었어요. 예. 그럼 창업자께서는 그 당시 현대시멘트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, 시멘트 회사에 대해서. 시멘트 회사에 대해서? 예, 창업자가. 아, 창업자가? 예, 예. 창업자가 그 당시에 그 시멘트 회사를 세울 때에는 우리나라 공장으로서는 그래서 쌍용양의 동양 시멘트 또 어딘가 세입밖에 없는데 이제 현대 시멘트가 처음 창업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 양반 뭐 발벗고 나서서 밤중에도 뛰어내려가고 뭐 그렇게 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그 준공식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내외도 내려오시고 그랬었죠. 그 당시에. 네. 그럼 우리 지금 그 구술자께서 현대시멘트에 있을 때 제일 큰 사업은 어떤 거 같죠? 큰 사업을 이럴 게 없어요. 그 당시에는. 생산해가지고 주로 현대건설에 시멘트 공급하는 게 그게 일이지. 현대시멘트 전체의 일이었었어요. 그럼 그때 현대건설은 뭐 70이 되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뭐 사업하고 그래가지고 시멘트 소요량 굉장히 많았죠. 예. 그러니까 생산해가지고 현대건설 수요도 잘 못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. 아, 예. 그래도 현대시멘트는 또 얼마 한 2년 있다가 또 이제 72년도에 이제 자동차 격리부 부장으로 또 자리를 옮겨 자료를 보니까. 아니에요. 그럼 70년 6월 25일에 70년대 현대시멘트로 갔다가 갔다가 이거 71년인가 2년인가 하던 자동차로 옮겨가는 거. 내가 이 족보를 좀 꺼내봐야 돼. 적분 다 적어. 이게 이제 현대 자동차로 처음 가는 게. 네, 70년 1월 1일부로 시멘트 부장으로 갔고, 예. 아까 하면서 69년 3월 1일이다. 시멘트로 간 게. 예, 시멘트 차장으로 간 게. 아, 예. 그 다음에 이제 70년 1월 1일부로 시멘트 부장이 됐고, 그리고 70년 6월 25일에 자동차 격리부장 발령받았어요. 70년 6월 25일. 예, 예. 한 6개월도 안 있었네 그러면요? 아니죠. 그냥 1년 있던 거죠. 1년 있었네. 그렇죠. 1년 반. 1년 한 3개월. 예. 어쨌든 70년 그럼 6월 1일에 현대 자동차 격리부 부장으로 자리에 예, 오르는데 예. 그럼 또 시멘트 자동차로 옮기게 된 또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아이고, 그건 참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가 그때 이제 그 초창기에 그 구형
후티나 후대에서 이제 예. 영국 후대에서 CKD 그 자재 들여다가 조립 생산해서 팔고 그랬는데 그걸 외상으로 활부로 해서 다 팔아댔겠어요. 근데 매출은 배란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수금이 안 되는 거야. 저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뭡니까? 이익은 엄청 났는데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교환이 그저께 교환 돌아왔는데 그거 가까스로 타점으로 막아놨는데 오늘 또 돌아오고 뭐 하여튼 그때 난리 쳤어요. 아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나보고도 격리비장 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. 그게 바로 이제 교환 막는 그런 저거예요. 그래서 이놈의 팔자 참 더럽게 타고 그랬다. 나는 왜 안 되는 회사만 자꾸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. 갔어요. 그런데 그때 그 좀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저거 했던 게 시멘트 있을 때 내가 폐결핵을 알았어요. 폐. 네. 그래서 양쪽이 다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렇게 알았는데 빼싹 말라가지고 다니는데 오죽게 이제 정지영 회장이 한번 돈 갖다 달라고 해서 결제 들어갔더니 이거 봐. 당신 뭐 좀 건강이 좋지 않다면 괜찮습니다. 그래.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냥 휴직을 하고 좀 쉬지 그래. 아니,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염려 마십시오. 근데 그러고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 아주 난리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길 가라니까 그냥 덜커덕 내려왔잖아요, 이거. 갔더니 진짜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운상가 2층인가 3층에 그 전에 세운상가 처음 지을 때 위에는 아파트로 하고 밑에 몇 층은 이제 상가로 했어요. 그 포목 주단 파는 그런 상가로 설계가 돼가지고 창문도 요렇게 그 태양광선이 자꾸 비치면 포목에 그 염색한 게 다 날아가니까요. 그렇게 설계했던 데인데 거기를 이제 다 치고 이제 자동차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. 그 서울 사무실을 제가 그랬었는데. 그 본사죠. 본사에. 네. 아유, 가서 보니까 한여름인데 그냥 이렇게 창문이나 좀 넓고 그러면은 다 사방에 문이나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쳐서 좀 시원하잖아요. 네. 이 창문도 좁은 데다가 그런데 자금은 안 돌지. 은행에선 교환 빨리 막으라고 독촉 오지 뭐. 그래 상호본에 있던 분이 현대시멘트 나보다 격리부장으로 먼저 갔어요. 교환 막는 저 담당으로. 네. 근데 그 양반이 한 2달인가 석 달 하다 도망가 버렸어. 무턱토. 그래서 내가 갔는데 참 거기 갈 때부터 하던 그 자동차는 아주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. 근데 갔을 때는 네. 돈이 이제 잘 안 들어왔다는 거죠. 돈 이런 얘기는 웃으면은 그게 현대건설 관계회사가 아니었으면 부도나고 망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영업을 확장하고 크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백업하는 재무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회사 그냥 망하는 거예요. 그럼 그런 어려운 과정을 좀 어떻게 좀 극복했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서 한 2달인가 하는데 도저히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지영 회장이 한 달 만인가 2달 만인가 부르셨어. 그래서 이봐 오부장 그 자동차 가보니까 어때 그래. 이건 보통 지금 그룹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합니다. 왜 그래? 작년에 이익은 많이 났는데 세금은 나오고 활부로 전부 팔아냈기 때문에
돈이 안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교환은 그저께 교환이 못 먹었는데 오늘 또 돌아오고 그런 형편입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책이 뭐야? 저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현대건설의 경리 상무 박영욱 상무를 우리 위에 상무로 좀 발령을 내주십시오. 예. 그 양반이는 와서 아마 수습할 겁니다. 그래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참 저 찌커고 누르는 이거 봐. 저 경리의 박상무대 이 한번 받으니까 이거 봐. 현대건설은 말이야. 내가 그 최수일 부장하고 데리고 할 테니까 당신은 저 자동차 가서 오 부장 데리고 그거 좀 하란 말이야. 그거 큰일 났대. 꽝 끊으신 거야. 아, 이제 난 됐다, 이제. 그래서 그 양반하고 와서 접심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살게 된 건 그때가 몇 년도인가, 아이고, 83조치가 언제 났죠? 저 서채동 결혼 거.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게 70년 중반인데 제가. 아, 그게 예. 77년인가 8년인가 하던. 예. 78년, 77년인가. 7년서부터 8년 그 사이일 거예요. 예. 83조치가 떨어졌어요. 근데 그때 자동차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. 예. 근데 그 사채 이자를 못 막아서 또 저 이자를 주면서 이제 합해가지고 또 쓰고 이제 그런 형편이거든요. 근데 어떤 그 악질적인 사람들은 교환을 돌려요.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교환 막나 못 막나 그걸 봐가지고 못 막으면 그냥 돌려붙는 거예요. 그냥. 그거 잘못하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터대미라도 맞고 이랬는데 83조치가 터져가지고 사채가 동결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숨통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고 이 판매 방법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룹에서도 알고 건강스레트의 저 정상영 지금 KCC 예. 회장 그 양반을 부사장으로 데려왔어요. 자동차에. 예. 그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들이조지는 거지. 저 떼먹고 안 갚는 사람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차 붙이고 자동차 끌어오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 현대자동차 돈도 이제 떼어먹으면 안 되는 거고 갚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다고 인식이. 그 전에 그냥 처음에 계약금 내고서 어음 같은 걸 12달이면 12달 24개월 끊어주고서 그냥 안 막아두고만 뭐. 그럼 자동차 판매 방식이 어떻든 물건을 먼저 주고 할부 계약도 아니고 그냥 뭐 음식으로 그렇게. 할부죠. 할부인데 뭐냐면은 한일은행에다가 마이카 적금이라는 걸 들어놓고 예. 그 적금에다가 이제 그 묻도록 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그거를 못 벗을 때는 신동아 보험이라고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팔아제꼈는데 신동아 보험이 그때 제 기억으로 자본금이 7억이에요. 그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신동아에 손들었어. 우리 못 하겠다 이제. 예.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7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손해배상 해봐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최우직 회장하고 정지영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건데 이건 연체됐던 게 그때 무슨 뭐 7억인가 8억인가 됐었는데 당신이 반 물어내라고 그리고 우리가 반 그냥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쇼 보고 신동아 떨어져 나가고 한일의 마이카 적금이라는 건 이놈들은 뭐 적금이 자꾸 들어오고 돈 쌓이니까 그건 좋았지. 예. 근데 불입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책임이 없는 거예요. 예. 우리